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입니다. 에듀피디가 뜨거운 감자 게리직을 가지고 다시 2020년 찾아뵙습니다. 자, 2020년 게리직 8회 시험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드디어 이제 2020년 하반기 혹은 2021년 상반기에 시험이 있구나라는 정보를 입수하시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며 채용 인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내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지 혹은 내 지역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특별한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시험 관련해서는 제8회 우정직 계리직 합격 전략 특강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제8회 우정직 채용 흐름과 합격 전략 방법. 보통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이 채용 흐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해서 보통 공부를 이제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혹은 시험이 언제 있을 것이냐 혹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공부할 때 의지 싸움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리직이 1회부터 강의한 국내 유일 에듀피디. 에듀피디가 이제 1회 시험이 2008년도 1회 시험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강의를 했던 유일한 곳이에요. 이때 2008년도 8월 31일 날 필기 시험을 받고 토요일 날 그때 이제 수험가에서는 유독 계리직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첫 해부터 그랬어요. 첫 시행이자 마지막 시험이다. 거꾸로 보자면은 요즘도 계리직 시험 공고 나올 때마다 무슨 뭐 요번 시험에 이제 다음번에는 채용이 없거나 혹은 뭐 아주 축소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공고문에 항상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계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한 시험이 이게 끝이구나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확정 공고 또 주관처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유독 계리직이 지금 8회까지 시험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7회까지 시험을 봤죠. 근데 1회부터 매번 요번 시험이 첫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에듀피디가 이 계리직 관련해서는 패키지 대비반을 최초로 컴퓨터 일반과 한국사를 대상으로 했었고 그리고 2회에 해당하는 2010년 계리직 채용이 2010년 7월 4일 날에 있었습니다. 2년 뒤에 있죠. 조금 땡겨졌어요. 한 달 정도.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수험가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번이 끝이며 다시는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뭐 나오기도 했었고 카페 들어가면 매번 이제 요번 시험이 정말 끝이다. 단발성 시험이다. 좀 예외적으로 요번에만 뽑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관련해서 에듀피디는 아니다. 계리직이 앞으로도 충원이 계속될 것 같은데 시험 관련해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때 전국 최초로 우편 및 금융상식 과정을 개설합니다. 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계리직 하는 곳도 거의 없었고 하는 데 중에 에듀피디가 이제 유일하게 패키지 아까 1회부터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듀피디 수강생들이 거의 계리직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듀피디에 여기가 이제 뭐 온라인 학원 중에서는 유일한데 우편 및 금융 상식도 강의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과정 자체가 조금 혼자서 자료 가지고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교재도 없었거든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뭐 에듀피디가 좀 전국 최초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해서 도입을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하는 곳이 꽤 많죠. 근데 아무래도 이 당시에는 에듀피디밖에 없었다. 그리고 2년 뒤에 또 시험이 끝이라고 했었는데 또 2년 뒤에 또 더 땡겨졌죠. 12년도 3월 3일 날 기능직 C급 폐지 논란과 함께 계리직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필기 시험일 기준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때 적중 완료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계리직 시험이 나올 때마다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마지막이 아닌데 왜 마지막일까라고 수험가에 떠도는 소문이 많다 보니까 전문 팀을 구성을 했어요. 시험 예측 팀이라 그래서 계리직 시험 관련해서 계리직 시험이 앞으로는 언제 있을 것이며 어느 정도 채용할 것을 연구하는 부서를 조직해가지고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C급 폐지가 되지만은 계리직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리직이 원래 예전 1회, 2회 때는 기능 C급이었어요. 지금은 일반직 9급인데 기능 C급에서 그때 막 한참 C급 공무원이 없어진다, 폐지된다 하다 보니까 이제 기능 9급이 되는구나. 일반직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는.
기능 9급이 되다 보니까 9급이 되면 뭐가 들어갑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 무슨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5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10급이 폐지되면서 과목이 없어지거나 아예 일반행정직이나 우정사업본부 쪽으로 흡수된다. 일반행정직 9급 공무원 그쪽으로 흡수된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전에 보던 그 과목 그대로 한국사, 컴퓨터 일반, 우편 및 금융상식으로 시험을 3월 3일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에듀피디가 또 전국 최초로 컴퓨터 일반 전용 기초 강의를 찍었죠. 이때도 솔직히 경쟁사도 거의 없었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선생님 컴퓨터 일반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냐면 계리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막 전산 전공자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보통은 30대, 40대 주부분들, 직장인들이 많은 직렬이고 영어 없이 9급 공무원이 될 수, 기능 9급이었지만 9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계리직이 그 당시에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컴퓨터 일반 공부하기가 좀 버거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에듀피디가 최초로 컴퓨터 일반이라는 과목에 한해서 기초 강의를 제공하게 되죠. 지금은 이제 뭐 한국사도 기초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요번 시험이 또 끝이다, 뭐 C급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회에 이어서 4회는 2년 뒤에 있을 것이다. 자, 단 4회 시험은 더 땡겨질 수 있다. 왜냐면 기존에 계속 시험이 8월에서 7월로, 7월에서 3월로, 3월에서 2월로 땡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2년 뒤에 시험이 있습니다만 시험은 3월이나 4월로 목표 잡지 마시고 1월이나 2월로 목표 잡고 공부하셔야 막상 확정 공고 떴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라는 식으로 안내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014년 2월 15일 날 시험이 있었고 이때는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소문은 아니고 팩트긴 하는데 기능직 자체를 폐지해 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럼 뭡니까? 아니 기능직 C급에서 기능직 9급으로 바뀌어도 과목이 5과목 되지 않을까? 영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했었는데 이제 기능직 자체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계리직만 기능직이 아니라 수많은 기능직들이 전부 다 조무직이라든지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직렬이 있었거든요. 운전직도 기능직이었고 속기직도 있었고 자, 근데 그 기능직 자체를 일반직으로 바꾼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수험가에서 불안해했겠어요. 또 공고문에도 이제 안 뽑는다 막 이런 거 나오니까 그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도 에듀피디가 아니다. 계리직 계속 투자해야 된다. 계리직은 멈추지 않고 2년 주기로는 항상 시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이때도 최초죠. 한자 특강을 개설해요. 뭐 솔직히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의 2문제가 나오고 한자 2문제 정도 틀려도 계리직 합격은 됩니다. 합격선이 막 95점, 100점 이러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에듀피디를 믿고 공부하신 분들 중에 한자는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특별히 한자 특강을 찍었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한 6, 7개월 정도 뒤에 저희가 5회 시험 안 없어진다. 5회 시험 또 있는다. 근데 시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중반기 정도 이후에 뽑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었어요. 그때도 지금 기억나는 게 프로모션 이름이 뭐 그때 뭐 찌라시였나 해가지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2년 뒤에 계리직 또 있습니다. 막 해가지고 뭐 그 프로모션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016년도 7월 23일 날 3차 적중이죠. 시험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계리직 공고문에 본격적으로 어떻게 공고를 내냐면 2017년 그러니까 16년 이후죠. 17년부터 채용이 없거나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라는 걸 공고문에 아예 넣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소문만 무성하고 상황이 기능직이 없어지고 일반직으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 당시부터는 5회 시험부터는 공고문 자체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번 시험이 끝이네. 나는 확정 공고 뜨고 나서 공부를 시작해서 늦었나?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너무 계리직은 그러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확정 공고 뜨기 전에 공부하는 분들은 거의 극소수고 확정 공고 뜨고 나서 그 2달 반 만에 시험 보거든요. 필기 시험을. 2달 반 동안 벼락치기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다. 6회 시험이 2년 뒤에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정확히 2018년 7월 21일 날, 거의 비슷하죠. 7월 21일 날 4차 적중을 완료하죠. 네 번째 적중을. 요걸로 상도 받았었어요. 그리고 뭐 회사에서는 요거 적중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 어디 뭐 그 뭐지 태국인가 그 뭐 비즈니스 태워가지고 뭐 팀 다 보내주고 그랬었거든. 해외 연수, 포상 해외 연수. 자, 그리고 향후 이때 이게 공고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향후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채용이 없거나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 수험가에는 어떤 소문이 있냐면, 아, 우체국이 많이 어렵구나.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제 우체국 하면 그 은행하고 택배 또 이제 우편 사업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즘 뭐 이메일 쓰지 뭐 누가 뭐 편지 보내냐 해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 집배원도 있을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 튀어나오고 뭐 있던 우체국도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실상이다 보니까 재밌게도 아 이제는 진짜 끝이구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여태까지 안 나온 적은 없어요. 6회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에듀피디가 그럴 리 없다라고 하면서 7회 시험 그 6회 이후에 7회 시험이 언제일 거다라는 발표를 한 시험 끝나고 3개월 뒤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회부터 6회까지 보면서 계속 느끼는 바로는 아, 계리직 시험이 항상 없다고 나오는구나.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계리직 공부를 글쎄요. 지금 확정 공고 나오기 전에 공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시험이 있겠구나 하고 미리 공부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뒤늦게 확정 공고 나오고 나서 벼락치기 하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은 공부를 한다 그리고 계리직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그렇게 뜯어말려요. 왜 뜯어말립니까? 그 시험 이제 없대. 그 시험 이제 앞으로 안 뽑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던 분들도 한두 달 열심히 하다가 주변에서 계속 그런 얘기 나오고 불안한 마음에 카페 들어갔더니 마치 계리직 공부를 하면은 바보가 된 마냥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공부하던 분들도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은 게 계리직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좀 재미있는 게 이 6회 시험 끝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뒤에 자, 7회 시험은 2년 뒤인 2020년도 7월 정도 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때 그 발표하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에듀피디 직원들조차도 아, 선생님, 아니 이거 계리직은 원래 2년에 한 번씩 보는 거고 이제는 7월 달 시험이 약간 고착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2019년도가 뭡니까? 아, 연년으로 채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기관은 안 그러거든요. 다른 기관에는 인사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아, 그쪽에 경체 앞으로 언제 뽑습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 나오면 공고문이 나오지 그전에는 저희가 알질 못합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유독 계리직은 1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안내를 하냐면 계리직 시험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라 확정 공고 나오기 전에는 채용 없어요. 없습니다. 안 뽑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인사 담당자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일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다가도 불안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게 쓰잘데기 없는 공부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2018년에 이어서 2019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10월 달에 조금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10월 달에 7회 계리직 시험을 연년으로 채용을 했어요. 자, 근데 재밌게도 2019년도 때 우리 에듀피디를 믿고 공부한 분들이 많을 것 같잖아요. 오히려 2018년도 6회 시험보다 수강생이 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강의도 정말 스타 교수님 모셔가지고 강의도 찍고 시스템도 계속 개발해가지고 R&D에 투자하고 했는데 왜 수강생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느냐라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실무진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보통 에듀피디 이제 시험 예측팀에서 공고를 내고 하면 수강생들이 막 몰린대요. 아 진짜 뽑습니까? 해가지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공부 들어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때는 믿질 않는다는 거야. 수험생들이. 아니 에듀피디 돈독이 올랐습니까? 아니 무슨 2년 주기로 뽑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2018년에 이어서 2020년도 아니고 2019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도 못 믿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내부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으니까 수험생들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 때 확정 공고가 뜨고 나서 한 2달 반 만에 시험 보는데 준비생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었어요. 벼락치기생들이 많았어요. 확정 공고 뜨고 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년이랑 비슷하게 많았는데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었었어요. 언제? 2019년.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019년도에 합격선이 굉장히 낮죠. 보통 계리직 합격하려면 전국적으로 한 78점에서 86점 정도 사이를 맞아야 되는데 2019년도만 유독 합격선이 몇 점이에요? 60점대, 61점, 62점, 65점, 60점.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게 물론 미리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2019년도에는 난이도도 꽤 어려웠어요. 시험 문제가. 예년과 다르게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두세 문제가 더 등장을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어떻게 됐어요? 대폭 낮아졌죠. 거꾸로 얘기하면 에듀피디가 이때 나옵니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믿어주시고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합격을 했어요. 합격률이 이때가 거의 뭐 1회차, 2회차 때는 거의 합격률이 우리가 전부 다였고 왜냐면 이제 우리밖에 안 하니까. 근데 3회차, 4회차 경쟁사도 많아지고 막 자기네들이 다 전문이다 막 이런 데가 많으니까 수강생들이 이게 여기서도 합격자 나오고 저기서도 합격자 나오고 타사를 비방할 마음이 없어요. 타사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합격자가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9년도에 합격률이 3회차, 4회차, 5회차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왜? 반대로 말하자면 미리만 시작했으면 합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어려운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에듀피디는. 자 그리고 2020년, 21년 자 집중하십시오. 8회 계리직 채용 예정입니다. 시험이 관련해서 2020년 충원 절차를 진행을 들어갔어요. 자 이게 7월 달에 우리 그 전국 우정 노조라고 있어요. 거기랑 우정사업본부랑 노사가 협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2020년 안에 채용 절차에 진입하는 거를 노사 합의하자 해서 도장을 꽝 찍었어. 그 말은 뭐냐면 2020년도에 필기시험을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채용 절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조사부터 하겠죠. 지역별로 경인채 신청에서는 몇 명 필요합니까? 어디채 신청에서 몇 명 필요합니까? 그 각 인사 담당자가 중앙부처에다가 보내면 그걸 집계해가지고 채용 인력, 근데 채용 인력 대비해가지고 무슨 증원이 있다 그러면은 법안도 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도 공무원 정원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개정을 해요. 그리고 그 개정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보통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미리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개정 없이 부족분만으로 증원 없이 부족분만으로 충원을 한다 그러면은 확정 공고가 2020년 11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뽑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부수적인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2021년 3월에는 확정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21년 3월에 확정 공고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럼 3월에 확정 공고 나온다는 소리는 필기시험 언제 본다는 거예요? 5월이나 6월에. 그죠? 좀 딜레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내년 그러면은 빠르면 2020년 11월에 확정 공고 나오면은 시험은 1월에 있을 것이고, 21년. 늦으면 5월에 있는 거구나라고 목표를 잡는다면 시험 날짜일을 내년 1월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까? 내년 5월로 잡고 공부를 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합격이 목표라면 목표 날짜를 1월에서 2월로 좀 땡겨서 잡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특히 계리직 준비하는 분들의 특성상 시험 날짜까지 합격 점수를 못 만든 분들이 아이고 시험이 한 2달만 미뤄지면 정말 좋겠는데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거든. 제일 좋은 방법은 예상되는 좀 이렇게 약간 가능성이 높은 시험일보다 한 2달 땡기면 돼. 자기 마음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시험이 필기시험 1 시험일이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있겠구나라고 잡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정직, 계리직 세 과목 합격 전략. 이제 전략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선생님 제가 목표 날짜는 정했는데 도대체 이 세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를 잡기 전에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는지 또 경쟁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기존에 이제 뭐 요 내용을 다 아는 분이다. 라는 분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고. 자, 한번 볼게요. 경쟁률은 의미 없다. 목표 점수를 세워라. 주요 응시 연령 30대 후반. 이게 계리직 특징이죠. 보통 이제 20대 중반이 제일 많은데 다른 공무원은 계리직은 30대 후반이 더 많아. 근데 물론 20대 분들도 지원을 합니다. 원서 접수 비용 5천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한 26살, 25살 이렇게 젊고 싱싱한 애들이 쌩쌩한 애들이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들이 계리직도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요.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은 계리직에 목매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공무원 준비하다가 시험 날짜가 다르니까 경험 삼아서 한번 본다라는 느낌으로 5천 원 내고 접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계리직을 수강하고 공부를 하고 한 6개월 이상 내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30대 분들, 직장인들이 더 많아요. 40대, 50대도 있고. 그죠? 자,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리직 채용이 지역별로 분리가 되죠. 보통 이제 계리직 같은 경우에 뭐 경인채 신청이 몇 명, 서울채 신청이 몇 명, 강원채 신청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뽑는데, 자, 재미있는 게 확정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인원이 나오죠. 그러면 또 공부를 불안해. 왜냐면 선생님 우리 지역은 경기도인데 우리 지역은 강원도인데 B 지역이 강원도인데 우리 지역에서는 20명밖에 안 뽑습니다. 예시. 근데 내 친구는 우리 철수 엄마는 영희 엄마는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는 40명이나 뽑아요. 내가 2배 더 힘드네. 라고 불안해하고 공부를 확정 공고 나오고 나서 한 2주간 슬럼프에 빠져서 공부를 못해.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채용 인원 대비해 가지고 원서 접수 인원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20대에 막 다른 분들 공부도 안 한 분들이 접수만 하시는 분들이 계리직이 유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리직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200대 1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낮은 지역은 30대 1도 있지만, 자, 근데 재밌는 게 접수한 분들 중에 시험장에 안 가는 분들이 25%에서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리직 시험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서 접수는 했는데 가봤자 자기가 떨어질 걸 알아. 또 이제 막상 계리직 확정 공고 나오고 나서 계리직 얘기 들어봤어. 내 친구 중에 저기 우리 그 영희 엄마가 2년 전에 합격했었어. 2018년에. 나도 한번 해볼까? 걔보다 내가 공부는 더 잘할 것 같아 해가지고 확정 공고 두고 나서 2달 반 만에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재를 딱 사. 교재를 사는 순간 입이 탁 벌어지죠. 왜? 교재가 한 권당 한 1000페이지 돼요. 더럽게 두꺼운 교재 이론서 3권, 문제집 3권, 거기다가 무슨 특강 교재까지 하니까 교재가 이만해. 교재만 돈 주고 살라 그래도 막 15만 원, 20만 원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를 딱 받고 나서 공부 접어야겠다. 접수는 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4,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시험장에 아예 안 갑니다. 선생님 3,000명도 많습니다. 150명도 많습니다. 그치, 적은 숫자는 아니지. 근데 재밌는 게 과락이라고 있죠. 과락은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넘으면 무조건 탈락이야. 20문제씩 사지선다를 계리직은 보기 때문에요. 뭐 솔직히 과락 넘는 게 어려운 거냐? 한 달만 공부해도 과락은 대부분 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보통 과락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0문제를 1번으로 혹은 2번으로 쫙 찍고 나왔어. 아무것도 몰라가 백지로 안 내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쫙 찍었는데 운 좋으면 몇 점 나와요? 확률상 25점, 30점, 35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아예 진짜 운 좋은 사람은 막 45점 나온 사람도 있어. 운 좋아가지고 과락 넘어버려. 빵점 나오기가 더 힘들죠. 그죠? 그래서 과락을 맞아서 떨어졌다. 2,000명이나 되죠. 꽤 많죠. 이분들은 접수하고 시험장에 갔지만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득점자라고 해가지고 보통 합격하려면 제가 아까 전에 평이한 난이도에서는 78점에서 85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85점을 만들었는데 내 친구 철수 아버지는 영희 아버지는
내 친구는 지금 뭐 50점대에서 개결되고 있어. 그분을 경쟁자로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허수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시험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합격선이 중요합니다. 합격선이라는 거는 A 지역에서 40명을 뽑았으면 이 40등 하신 분의 점수, B 지역에서 20명을 뽑았으면 20등 하신 분의 점수가 중요하거든. 근데 그 점수가 보통은 85점에서 78점이 지역별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 시험 보는 날짜까지 내가 턱걸이로라도 들어가려면 85점 맞으면 되는 거고, 혹은 78점 맞으면 되는 거고, 일부 지역은 78점으로 합격선이 나오니까. 근데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65점, 60점대로 떨어졌죠. 문제가 어려운 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어찌 됐건 몇 명이 접수하고 몇 명이 뽑고,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 점수를 잡아야 돼. 내가 내년 3월까지는, 그래 좀 여유 있게 잡자. 내년 1월도 아니고 내년 3월까지는 이 세 과목의 평균 점수를 85점은 만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점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자, 다음 챕터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세 과목, 우정직, 계리직, 세 과목 합격 전략, 세 과목의 목표 점수가 다르다. 보시죠. 자, 첫 번째 한국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일 때 왜 어렵느냐? 외울 게 많아서. 이 세 과목 중에 이론서가 제일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과목 중에 가장 공부하기가 쉬운 과목이기도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 외울 게 많은데 합격하려면 90점을 맞아야 된다고요? 90점 목표로 잡아야 돼요.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은 좀 메모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한국사는 합격하려면 90점을 맞아야 됩니다. 이론서가 이렇게 두껍고 외울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90점 맞습니까? 선생님, 저는 42살입니다. 43살입니다. 저보다는 젊으시지만 그 나이대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자,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90점 맞으라고 하겠죠. 자, 그거는 그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고. 자, 그리고 컴퓨터 일반, 뜨거운 감자. 컴퓨터 일반. 난 계리직이 왜 컴퓨터 일반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왜냐면 컴퓨터 일반은 실질적으로 계리직 합격을 하면 금융권에서 우리 그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 그래서 계리원이라든지 우리 그런 분들을 창구직이라고도 불러요. 창구에 앉아 있다 해서. 근데 그 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무슨 컴퓨터 무슨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시면 이제 통장 정리하고 뭐 이렇게 개설해드리고 하는, 컴퓨터를 다루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희한하게 계리직은 컴퓨터 일반을 시험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일반에서 문제만 조금만 어렵게 내도 어려워하는데, 재밌는 게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 전공자도 아니고 일반 주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부터 어렵다. 선생님 용기를 얻고 싶은데 어렵다고만 합니까? 어려워.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해야지. 그래서 컴퓨터 일반은 욕심내서 이걸 80점, 90점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8, 90점 이상을 만들려 그러면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야 돼.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 자, 근데 컴퓨터 일반을 딱 몇 점 맞아야 돼요? 75점. 요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찌됐건 75점으로 좀 하향 조정해서 내가 빵점부터 70점까지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70에서 75, 75에서 80, 80에서 85 만드는 게 어려운데, 컴퓨터 일반은 약간 하향 조정해서 75점대 정도만 만든다라고 목표를 잡으세요. 적으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우편 및 금융상식 점수밭. 제일 쉬운 과목. 솔직히 내 마음 같아서는 100점 만들고 싶은데 영어 문제가 두 문제가 여기 나와요. 근데 영어는 뭐 엄밀히 말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영어 공부는 영어 특강도 저희가 드리긴 합니다만은 영어 두 문제 틀려봤자 90점이긴 하는데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우편 및 금융상식은 솔직히 이 영어를 제외하고 두 문제, 우편 및 금융상식 18문제를 다 못 맞춘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다음 챕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점수만 적을게요. 한국사 90. 잠시만요.
컴퓨터 일반 75점, 우편 및 금융상식 90점, 95점. 뭐 높을수록 좋으니까 90점 이상 95점 그 정도 잡을게요. 그렇게 했을 때 평균 몇 점 나온다고요? 86.6점이 나와요. 86.6점이면 웬만한 지역은 다 합격합니다. 내가 서울로 보든 경기도로 보든 의정부 뭐 어디 저기 인천으로 보든 강원도로 보든 강원도는 뭐 점수 차고 넘치지 이 정도로는. 그죠? 거의 뭐 수석도 가깝지 이 정도 점수로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점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보시면 자, 한국사는 자, 얼굴 보이십니까? 자, 한국사의 최영욱 교수님 아주 잘생긴 우리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쪽에 한국사 전임 교수님이 된 지가 한 2, 3년 되셨죠. 근데 기존 계리직 전임 교수님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이분의 강의 스타일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전 교수님은 약간 어떻게 늘려 강의를.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쫙 해줘. 그런 거 이제 7급 공부하는 분들이 좋아했는데 이 계리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짧은 기간 안에 1년 안에 내가 공부를 해서 6개월 안에 그럼 아예 짧게는 3개월 안에 공부를 해서 90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교수님이 탁탁 집어줘야 되거든.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가 막히게 잘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빵점부터 70점까지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한 몇 달만 공부해도 돼.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은 한국사든 어떤 공무원 시험이든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몇 점은? 70점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이 퍼니 특강을 찍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 기획을 기초 강의로 찍었어요.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좀 재미있게 한국사를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기초 퍼니 특강을 찍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죠. 단기 속성 퍼니 특강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기초 강의를 찍어달라고 했더니 강의를 하면서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을 아예 집어주면서 강의를 했네. 몇 점까지 가능한? 70점. 선생님 65점이라고 써있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65점이라고 쓴 이유가 교수님은 강의하면서 내 강의 이 퍼니 특강만 들어도 20강밖에 안 돼요. 하루에 뭐 한 10시간씩 이틀이면 끝나. 물론 이제 뭐 강의를 뭐 이틀 내내 보고 그 다음에는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그걸 자기 걸로 외우고 암기해야겠지만은 아니 20강 봐가지고 70강이면은 선생님 너무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가 불안해서 사이트에는 65점으로 표현한 거야. 교수님은 강의하면서 70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출문제 풀면서 증명도 해 보입니다. 그만큼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국사 70점, 65점까지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기간이 됩니다. 초단기 고득점 가능. 왜 그러냐면 빨리 65점, 70점 채워놓고 이제 한국사 목표 점수까지는 어떻게 돼요? 4, 5문제만 더 맞추면 돼. 한 문제당 5점이니까. 그럼 심화 과정을 토대로 나머지 20점, 25점을 채우면 90점 만들잖아. 그죠? 그러면 한자 공부할 필요가 없죠. 한자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외울 게 많지만 퍼니로 13문제 채우고 심화 과정으로 5문제 채우자. 자, 보입니까? 자, 물론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강의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강의 끝 무렵에. 그러면서 어떤 거를 먼저 공부해라, 나중에 공부해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한국사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한국사가 끝났고 컴퓨터 일반이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준비하는 분들이 컴퓨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뭐 무슨 뭐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걸 공부하는 거랑 달라. 학문적으로 컴퓨터의 역사 뭐 애니악이니 진공관이 이진법이니 뭐 하다못해 뭐 이 기출 문제 중에 이 컴퓨터 일반에 C 언어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C 언어 하면은 뭐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야 하겠지만 아는 분들은 야, 그 정도 수준까지 문제를 낸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C 언어를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내는 거야, 틀리라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 일반을 너무 높게 목표 점수를 내가 컴퓨터 일반도 90점, 한국사도 90점, 우편 금융상도 90점 이렇게 잡는다 치면 이것 때문에 다른 두 과목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합격하려면
내가 맞아야 되는 점수를 일단은 달성해 놓고, 그리고 확정 공고 떴는데 시험이 한 2달 정도 뒤에 있어서 시간이 남아. 그러면 거기서 점수를 더 올려야지. 그죠? 자,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봤죠? 기초부터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그 다른 학원도 그럴 거예요. 컴퓨터 일반 기초 강의는 요즘 이제 많이들 하죠. 기초 강의도 있고 심화 과정도 있는데 기초는 너무 쉽고 심화는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갭 차이가 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생기초 과정을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초 강의를 도입을 했어요. 2단계. 이게 기초하고 심화하고 2단계로 간 게 아니라 요번 이제 2020년 대비하는 그 8회 시험 대비해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생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를 좀 밟아서 가셔라. 과정을 밟아서 가셔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이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100점 만점을 향해서 가는 공부로 처음부터 시작하면 지쳐서 못 해요. 어려워서 못 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엔 좀 쉽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 있는 내용, 그 다음에는 본과정 가서 75점까지 만드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이상 80점, 85점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편 및 금융상식. 이분이 이제 2019년부터 우리가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타사에 있던 분인데, 몸값을 조금 우리가 많이 높였죠. 에듀피디 알죠? 게리직 에듀피디 이쪽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스카우트해서 오신 분인데, 김현철 교수님이에요. 자, 보시면은 첫 시험부터 강의한 유일한 게리직 전문 에듀피디에 이 우편 및 금융상식도 저희가 최초로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강의를 했을 때 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아무래도 신생된 학원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자 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시험이 확정 공고가 2021년 2월에 확정 공고가 나왔어. 근데 어느 학원에서 새로 생긴 학원이 2021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우편 및 금융상식 강의를 새로 찍었대. 자, 공부하십시오. 가장 최신 강의. 공고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찍은 강의. 떨어집니다. 점수 90점은 고사하고 70점도 안 나와. 이게 왜 그러냐면 우편 및 금융상식은 좀 특이하게 확정 공고를 낼 때 혹은 확정 공고 나오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우체국에서 공표를 해요. 우리가 요런 자료로 요런 개정된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요. 아니 그럼 뭐야? 확정 공고가 2월 예를 들어서 15일 날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때 확정 공고가 나오는데 이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헷갈려. 분명히 내가 1월에 공부한 거에는 5,000원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에서는 4,500원이야. 근데 공고 나오고 나서 2달 반 정도 뒤에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이것저것 개정된 내용 막 머릿속에 넣고 기존 것도 뭐 남아있고 하다 보면 시험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시험 문제 1, 2, 3, 4 중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4,500원이었나? 5,000원 둘 중 하나인데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확정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 공고 나오면 개정된 내용 토대로 우리 그 연구진들이 수업 연구를 해가지고 강의를 무조건 새로 찍습니다. 신강의로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까지 그러면 우편 및 금융상식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용어 정리를 해야 돼요. 용어 정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IBRS라든지 시그마 통장이라든지 여러 우편 관련해서 금융 관련해서 어떤 그 펀드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용어가 뭐다 하다못해 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 주식이 뭐죠? 갱신형 보험은 뭐고 무슨 보험은 뭐죠? 보장형 보험은 뭐죠? 차이점도 모르는 분들 많아. 그래서 시험 확정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 우편 및 금융상식은 뭘 공부해라? 용어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한 2번 정도 듣는 거야. 들으면서 이 용어가 이거구나. 이 뜻이 저거구나. 라는 걸 공부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개정이 딱 되면 이거 빼먹을 뻔했다. 개정이 딱 되면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뭘 공부해야 되냐면 수치를 공부해야 돼. 그래야 좀 덜 헷갈립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그렇게 공부했을 때 보통 85에서 90, 뭐 95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왕이면 높은 점수로 90점 이상 맞아야겠지만. 자, 볼게요. 자, 이거를 제가 준비한 게 우편 및 금융상식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를 알으셔야 될 거 아니야. 자, 보면 우편 및 금융상식에서 IBRS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리플라이 서비스 E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딱 보자마자 공부 안 한 분들은 이것도 어려워. 2019년도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어차피 단기로 어떻게 그 벼락치기 한 분들은 요런 문제도 어려워요. 지금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이 우편 및 금융상식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해봤던 분들은 난 저것도 어려워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막상 이거를 6개월 이상 공부한 분들은 이게 왜 어려워? 알면 되지. 그죠? IBRS, EMS 뭐 영어인지 이게 뭐 한글인지 모르겠어요. 요건 필요 없고 IBRS, RS랑 그냥 EMS랑 다른 거예요. 제가 보면은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제도다.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하며 통당 요금은 5,000원이다. 접수 중량은 최대 2kg까지이며 일본에서만 발송이 가능하다. 아, 무게 제한도 있고 요금도 있고 나라 제한이 있네. 그죠?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이용하는 국제 우편 상품이다. 뭐가 좀 틀린지 모르잖아. 자,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게 공부시키라는 게 아니고 유의해야 될 게 자, 용어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용어지. 그죠? 자, 용어잖아. 일본에서만 가능하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용어에 대한 설명이잖아. 용어 정리야, 이게. 시험 확정 공고 나오기 전까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수치가 뭡니까? 개정되는 게 수치가 보통 개정이 많이 되거든. 5,000원. 2kg. 요게 막 5,000원이 아니라 500원이었다가 막 1,000원이었다가 5,000원이었다가 4,500원이었다가 왔다 갔다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공고 나온 다음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암기를 해야 헷갈리질 않는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답이 2번 맞네요. 그죠? 그럼 보통 개정되면 이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문제를 또 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 18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예요. 보기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 상품으로 오는 것은 최초 가입 나이는 0세부터 60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 기간은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예, 보험 우리가 이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보통 우체국에서 다루는 보험 상품을 시험 문제로 무조건 냅니다. 특히나 그 해에 밀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그 해에 새로 나온 상품들을 무조건 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시험이 무배당 우체국 큰병 큰보장 보험은 보통 이제 우리 주부분들 중에 우리 남편, 우리 애들 혹은 본인 스스로가 들었던 보험 중에 내가 우리 애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들었는데 이거 혜택이 뭐다라는 거 아름아름 알아. 근데 우체국에 무슨 보험이 있는지 모르잖아.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우체국 큰병 큰보장 보험이 뭔지, 우체국 실손비 보험이 뭔지, 우체국 건강클리닉 보험이 뭔지, 우체국 간편 가입 건강보험이 뭔지. 그죠? 이런 거를 공부해서 용어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여기에서 개정되는 내용이 보통 이런 게 많이 개정돼. 보험은 이제 이게 수치가 많이 개정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상품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좀 주로 다루는 이제 보험에 대한 큼직큼직한 거는 미리 좀 공부 좀 하시면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2달 반 동안 개정된 내용 새로 나온 보험이라든지 이런 상품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90점 이상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018년하고 19년도 기출문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국사 문제인데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작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시험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웠다면서요. 그래서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시험 문제가 한번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좀 쉽게 나와요. 근데 쉽고 어렵고는 어찌됐건 떨어진 분들한테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2문제 봤잖아요. 그죠? 우편 및 금융상식 쉽냐고 공부 안 한 분들은.
어렵게 공부를 벼락치기 했거나 혹은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어떤 문제를 내도 어렵습니다. 딱 봤을 때 문제. 자, 가나의 유물 유적을 사용하였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다면, 자, 그림에서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빗살무늬 톡입니다. 고인돌이죠. 그죠? 공부 안 한 분들은 아 그래 들어는 봤어. 빗살무늬 톡이 고인돌. 이게 신석인지 구석인지 청동기인지 모른단 말이야.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 문제 되는 거고. 그죠? 여기 딱 보니까 다음 주장을 둘 다 1번 문제예요.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물을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을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서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근데 문제 좋아. 근데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어려워 보여. 같은 1번이지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찌됐건 시험 문제가 뭐든 그렇지만 이게 그 어렵다고 정평 나 있는 19년도 문제고 이게 18년도 문제. 물론 이제 뭐 다른 문제 중에서 이제 19년도 문제가 진짜 내가 봐도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더 있었어. 근데 그래봤자 한두 문제예요. 근데 공부를 했을 때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할 때 어떤 커리큘럼이든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건 에듀피디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늦지 않게 2019년처럼 못 믿고서는 에이 확정 공고 나오면 2달 반 동안 벼락치기 해야지 하지 마시고 미리 공부만 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왔더라도 합격선이 60점인데 60점으로 합격했겠냐고 미리 준비한 분들이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합격선이 60점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75점, 80점 나올 것이고 합격선이 78점, 85점 나올 때 미리 준비한 분들은 90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시험 관련해서 여기까지 이제 뭐 대략적인 개괄 설명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에듀피디를 믿고 수강하신 분들이 나의 강의실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거라 아직 뭐 수강 안 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강의 끊고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따라오실 분들은 이제 이미 수강을 했다 셈 치고 공부를 할 분들은 시험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수강 신청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에듀피디 뭐 떴다 게리직 해서 뭐 지금 6회 연속 국내 최초 공지 해가지고 뭐 뜨긴 했는데 뭐 다 필요 없어. 어찌됐건 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금 내년 3월 이내로 목표 잡고 빨리 공부해야 돼. 자, 그리고 공부하고 수강 신청했다 치고 수강 신청하는 방법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수강했다 치고 막상 강의까지 이제 오픈되고 교재까지 받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실질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볼게요. 동영상 강의실 누릅니다. 동영상 강의실 누르면 나의 강의실 첫 화면 나오면 아까 그 페이지거든. 동영상 강의실 누르면 본인이 수강한 내용이 이렇게 쭉 떠요. 거기서 우정직, 게리직, 우정직, 게리직이고 게리직, 우정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를 선택하게끔 나와요. 제가 뭐 어떤 플레이어가 좋은지 나는 뭐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본인 컴퓨터 사양에 맞는 걸로 잘 클릭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일단 기본 선택으로 기본 강좌에서 기본 강좌, 문풀 강좌, ETC가 있어요. 기본 강좌 안에는 보통 기초 특강이라든지 기본 이론 강의가 있는 거고 문풀 강의에서는 당연히 문풀이 있겠지. 그리고 ETC에서는 보통 기출에 들어 있습니다. 혹은 막 아주 어려운 심화 특강이 있거나.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얘기를 드리자면 제일 먼저 뭐 하는 게 좋을까? 한국사부터 할까요? 자, 한국사를 딱 눌렀더니 한국사에서 최영욱 생기초 한국사라고 있어요. 혹시 이거 영상 보고서는 지금 이제 수강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모도 좀 하세요. 자, 최영욱 생기초 한국사는 강의가 총 11강이라고 되어 있지만 OT까지 포함해서 11강이라 총 10강이에요, 10강. 자, 요거는 요걸 공부한다고 점수가 나오진 않아. 요건 말 그대로 그냥 기초로 여러분들한테 한국사를 좀 20년 전, 30년 전 공부한 사람이 한국사 처음부터 공부하면 어려우니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듯이 교수님이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냥 쭉 들으면 돼. 몇 번? 한 번만 들으면 돼. 1강부터 10강까지, 그죠? 완강이잖아요. 현대사까지
쭉 듣고 아 우리나라 역사가 이랬구나. 하나의 다큐멘터리 보듯이 투자 한 강당 한 뭐 한 45분 한 50분 되죠. 좀 공부 시간이 여유 있는 분들은 뭐 2, 3일 걸리겠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 내기가 힘들 거야.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한 5일 정도 잡으면 넉넉히 5, 6일 정도 잡으면 되겠죠? 생기초 강의를 쭉 한 번만 보시고 자, 그다음에 바로 뭐를 들어가냐면 선생님 그러면은 단기 속성 말고 이걸 먼저 들어갑니까? 아니지. 아까 얘기했지. 내가 퍼니 특강. 계리직은 이렇게 해야 돼. 계리직은 다른 직렬하고 좀 달라요. 계리직은 퍼니 특강 누른 다음에 단기 속성 채용 한국 퍼니 특강 누른 다음에 요 강의가 총 20강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이 기초 강의 퍼니 특강만 들어도 기초는 아니고 뭐 처음에 기초로 만들었으니까 퍼니 특강만 들어도 70점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강의예요. 하면서 교수님이 1강부터 20강까지 쭉 설명을 해줘.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자, 메모할 때 어떻게 적으면 되냐면은, 퍼니 단기 속성 특강이라고 적고 옆에다가 3회독이라고 적습니다. 3회독. 무슨 소리냐면, 이 강의는 3번은 봐야 돼. 한 번 봐서는 안 돼. 이건 점수에 도움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고, 재밌구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암기를 하고 숙달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객관식이잖아요. 시험 문제 보고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하나 주관식처럼 암기, 용어를 암기한다기보다는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를 1강부터 20강까지 한번 쭉 다 보고 두 번째 똑같은 강의를 한 번 더 보세요. 두 번째 볼 때는 아무래도 두 번 듣다 보니까 강의하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물 마시지 않습니까? 강사가 물 언제 마시는지도 기억이 살짝 나.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굳이 안 외워도 암기가 이미 된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건 정말 쉬워서 암기가 된 거니까. 교수님이 막 암사동 얘기를 자꾸 해. 그럼 암사동, 난 서울 안 살아서 암사동이 어딘지 모르는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암사동 기억이 난단 말이야. 선사 유적지 있는 곳이죠. 그런 식으로 강의를 1강부터 끝강까지 3번은 들어주셔야 되고 첫 번째 들을 때는 정박으로 들으세요. 강의를 배속하지 마시고 한 1배속으로 들으시고 두 번째는 한 1.2배속, 세 번째는 한 1.4에서 1.6배속 정도로 들어서 시간을 배분하는 거야. 그리고 3번 정도 들었을 때 이미 암기가 돼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는 굳이 넘어가 암기하지 마.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결국 나한테 힘든 부분이거든. 그 부분을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암기했잖아. 그리고 나서 본 강의가 최영호 원패스 한국사가 있죠? 요걸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기본 강의 들으면서 나왔던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줘요. 굉장히 자세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것도 2회독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퍼니 특강 보고 난 다음에 이미 기본 점수가 한 60에서 70점 정도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듣더라도 처음부터 기본 강의 들어간 분들보다는 조금 쉽겠죠. 아는 내용도 반갑고. 그죠? 자, 기본 강의 2회독 합니다.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 없어. 2회독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건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아예 처음 하는 분들 내가 기존에 나 한국사 잘해. 박사 수준이야. 이런 분들 강의 요거 들을 필요 없고 나는 나이가 40 중반인데 공부 안 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좀 아주 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김기배 마스터 한국사 사료 특강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적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시간 남으면 사료 문제가 나와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사료까지 공부를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좀 힘드니까 요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세요. 하긴 해야 돼 무조건. 근데 가능하면 기본적 점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사료 특강은 나중에 본다. 자, 보통 확정 공고 나오기
한 달 정도 전, 그러니까 뭐 내년 한 1월 정도 그때 이제 들어가면 딱 좋아. 그리고 계리직 채용 한국사 추록 특강이라고 있어요. 이게 양이 추록 특강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거를 찍어놓은 이유가 한 개밖에 없잖아. 이게 왜 찍어놨냐면 계리직 시험 문제 중에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정말 희한한 문제를 내요. 다른 공무원에서는 절대 문제를 내지 않은 계리직만의 특별한 문제를 냅니다. 저희가 아까쯤에 최홍우 교수님 70점 한 것도 65점 내린 것도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근데 뭐 우체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편 업무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요거에 대한 아주 오래된 내용, 그러니까 거의 다른 공무원에서는 전혀 출제 안 되는 내용을 시험 문제를 한 문제 정도 내는데 그거를 여기서 교통 통신제도의 발달이라는 제목으로 교수님이 특강을 별도로 찍어주셨어요. 요건 당연히 봐야지, 그지? 요거 언제 보면 좋냐면은 요거는 사료 특강 끝나자마자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됐죠?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론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문풀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문풀이 우리 그 한국사 쪽에 교수님이 최용호 원패스 한국사 문제풀이라고 50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당부 말씀드릴게. 자, 여러분이 이제 이 한국사 문제풀이 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집도 샀겠지. 근데 그 문제집이 기출 문제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출 문제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도 있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문제집은 만들 때 그 쉬운 문제보다도 어려운 문제에 포커스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문제집을 풀어봤을 때 선생님 시키는 대로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했는데 문제집에서는 내가 모의고사 풀었을 때 점수가 70점, 80점이 아니라 50점, 60점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기출 문제 푸니까 선생님 제가 75점, 85점 나오네요. 왜 그래요?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약간 공부 이론 강의를 끝내놓고 자신감이 조금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출 문제를 먼저 들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출 문제를 들어가서 우리 계리직 컴퓨터 일반 우리 그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 강의가 있겠죠. 요걸 토대로 기출 문제 해설을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강의 듣기 전에 문제를 자기가 기출 문제 예년 거 문제를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가 이건 저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듣고 내가 공부했는데 그것도 까먹었네. 그 다음에 거 시험 봤는데 이것도 또 까먹었는데 똑같은 부분인데 그럼 그게 여러분들이 체킹이 안 된 거거든.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어딜 다시 봐야 돼? 이론 강의에서 그 파트를 골라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좀 이거는 약간 그 다른 방법이긴 하는데 사료 공부를 아직 안 한 분들은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사료만 자꾸 문제를 틀려. 기출문제 풀었더니 그러면 그때 사료 특강을 보는 거고 사료 특강을 굳이 안 봤는데도 사료 특강을 문제를 안 틀려. 그러면은 사료 특강을 굳이 볼 필요 있을까? 이렇게 좀 사람별로 약간 이렇게 차등점을 주면서 차이점을 주면서 공부를 원래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어렵더라도 저희가 특강고 굉장히 많죠. 이 계리직에 만점이 필요한 내용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험 보기 한 2주 전에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정말 할 게 없어. 시간이 막 남아돌아. 이미 점수는 90점 이상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 그때 뭐를 공부하는 거냐면 계리직 보너스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영어랑 우편 및 금상식의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한자랑 한국사의 두 문제가 한자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전에 뭐 아직 준비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한자 문제 공부한다. 이거는 뭐 약간 앞뒤를 못 재는 거고. 한자 문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래도 운 좋아하면 둘 다 맞을 수 있어. 찍어가지고. 근데 한자는 강의는 짧지만 공부할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자랑 영어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셔라. 자,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우편 및 금융상식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어차피 여러분들 별도의 기초 강의라든지 이런 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냥 보시면 돼.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부하다가
이런 강의를 보면서 소포 우편물이 뭔지, 그죠? 그거 영어로 된 용어가 어떤 게 있는지, 증명 취급이라든지 증명 취급이 있나요? 있네요. 이런 거에 대한 용어 공부를 하시고 수치는 가능하면 외우지 마셔라 그냥. 교수님이 아무리 자 4,500원에 별표 치십시오 하더라도 치는데 외우지는 말라고. 그 다음 그 개정되고 나서 확정 공고 나오고 나서 개정된 강의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바뀐 용어와 바뀐 수치를 둘 다 외우려 그러면 힘들거든. 그래서 그 우편 및 금융상식은 그냥 용어 정리만 시험 확정 공고 나오기 전까지 하셔라. 얘기 분명히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어디 갔어? 컴퓨터 일반 여기 있다. 컴퓨터 일반을 딱 들어가 봤더니 컴퓨터 일반의 완전 생기초, 이게 정말 기초 중에 이렇게까지 쉽게 할 필요 있을까 하는 정말 쉬운 내용이고, 요걸 먼저 보시고, 두 번째 한국사 마스터 계리직 뭐예요? 컴퓨터 일반 기초 특강, 이게 조금 난이도 좀 있는 기초,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그래서 보통 생기초는 메모 좀 하고 계시니까 생기초는 1회독만 하세요. 그리고 마스터 계리직 기초 특강은 2회독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스터 계리직 컴퓨터 일반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한 50강 정도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한 3회독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공부할 때 제가 1회독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박으로 들으면서 강의를. 선생님 저는 이분 말투가 느려서 1배속 너무 듣기 힘들어요. 1.2배속. 그건 개인 취향이야.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 그런 식으로 하시고 3회독 정도 보면은 얼추 안 외워도 외워지는 게 다 구분이 됩니다. 객관식이니까. 그리고 뭐 한 가지 요거는 희소식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촬영 관련해서 촬영 기획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컴퓨터 일반에서 우리가 해마다 무슨 뭐 한국사든 컴퓨터 일반이든 계리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특강이라든지 강의를 새로 하는데, 우편 및 금문상식 강의 새로 찍는 거 당연하고, 필요하다면 한국사라든지 컴퓨터 일반도 새로 찍을 건데 조금 뭔가 특별한 게 뭐 새로 찍은 계획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요번에 확정 공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출제 경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는 컴퓨터 일반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솔직히 컴퓨터 일반은 75점을 목표 잡은 분들은 볼 필요 없는데, 뭐 모르잖아.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저는 컴퓨터 일반 100점 맞을 건데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사람을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풀 수 있는 심화 특강을 찍기로 했대. 그래서 촬영 일정을 아마도 한 내년 2021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 잡고, 이제 기본 공부가 다 끝난 분들이 나중에 보겠죠. 우리 그 한국사 사료나 이런 것처럼. 그때 이제 강의가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련해서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 뭐든 컴퓨터 일반이든, 제가 목표 점수를 75점을 잡으라 그래서 무슨 75점 가지고 합격이 되겠어 하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공부하면 돼. 시간이 되면. 근데 이 영상을 좀 늦게 봐서 만약에 내년 1월에 이 영상을 봤어. 정말 안타깝지만 선생님 제가 2020년도에 이 영상을 보긴 했는데 죄송해요, 못 믿었어요. 2019년처럼. 그럼 안 했다가 이제 2021년 1월 달에 확정 공고가 뜨고 나서 왔더니 아이고 그때 내가 봤던 영상 그거네. 뒤늦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런 심화 특강 볼 시간도 없어. 뭐 한자든 영어든 뭐 사료든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무조건 단기 속성으로 빨리빨리 공부하고 공부 시간도 많이 내야겠죠. 근데 그때 벼락치기로 했던 분들이 솔직히 시험 보기 전까지 85점 혹은 88점까지 만드는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장 가서 떨리고, 또 약간 그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긴장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 가가지고 또 자기 본인 실력대로 안 나와. 안타깝게 떨어지고, 그 떨어진 분들이 그럼 그렇지 하고 또 실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에듀피디를 계리직 쪽으로 준비하는 분 중에 솔직히 에듀피디 모르는 분은 없겠죠 지금은. 근데 에듀피디를 좀 믿고 지금부터 하신 분들 어차피 시작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이 시험을 쟁취하셔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합격으로 인도할 곳이 어디요?
에듀피디를 믿고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길에 꽃길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